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배우자 바람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했던 게 다 허사가 된다는 생각도 들고, 내 인생을 저 인간이 망쳐버렸구나. 지 그 알량한 쾌락 때문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아주 날려먹었구나. 이런 생각에 막 분노가 들기도 하고, 엊그저께 이제 제 아버지 뻘인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적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온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다음에는 저 인간이 내 얼굴에다가 썩은 똥물을 퍼부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불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아주 조져놨다. 내 인생에 똥물을 끼얹었다. 이제 나는 끝났다.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.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바람피운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가 커지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.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 무너진 마음을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회복하셨어요?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요. 뭐 제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지금 뭐 멀쩡하게 나름 잘 살고 있잖아요. 이렇게 허구날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는데도 막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이러면 제가 이 일을 하지를 못하겠죠. 근데 저는 다른 분들보다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고 빨리 일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바람피운 배우자와 살든 안 살든 간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이 배우자로 인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첫 번째는 배우자와 나를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결혼 서약을 딴딴따단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고 너가 나인 것은 아니죠.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 신혼에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고 우리는 느끼는 것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일심동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잖아요. 아,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지 하면서 우리가 절대 생각이 같아질 수 없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람까지 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우리가 똑같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애저녁에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예전처럼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 인생을 저 사람이 망쳤다. 평생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깬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. 나는 나고 너는 너야. 너는 네 인생이나 말아먹어. 나는 너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. 앞으로 나는 더 멋있게 살 거고 이 시련을 더 멋지게 이겨낼 거야. 라는 마음을 딱 먹고요. 저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를 하듯이 정서적으로,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저 사람에게 휘둘린다는 것,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정서적,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외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람피운 배우자와 다시 회복해서 살려고 어떻게 보면 더 이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더 집착하게 되고요. 더 감시하고 관리하고 막 이러느라고 내 생활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상대방은 또 나로 인해서 부담을 갖게 되고 내가 더 상대방에게 종속이 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더 불건강한 관계가 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바람피운 배우자와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늘 조언을 드립니다. 두 번째는 직장이나 학업에 열중하기입니다.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요.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맞벌이를 해오면서 시부모 모시고 애도 키우고 돈도 벌어왔는데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운 걸 보고 내가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다. 그래서 직장부터 때려쳤다.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 거다.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.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나니까 도저히 신경을 쓰여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막 사고가 나게 생겼더라. 그래서 당분간 일을 쉬고 좀 이 일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구직을 하기로 했다. 이런 분들도
분들도 있으세요. 그런데 마음을 정리하려고 일이나 학업을 중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괴롭게 되는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됩니다. 우리가 그나마 아침에 규칙적으로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나가서 그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사회생활, 뭐 바깥생활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집구석에만 들어앉아 있으면요.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맴돌고 막 뭘 해도 집중도 안 되고 뭐 미래를 준비하려고 관뒀는데 미래 준비는커녕 당장 이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더 내 생활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더 이상 내가 믿고 의지할 존재, 평생 내 반려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느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이나 학업, 뭐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지 그것을 관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내 몸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. 지식을 쌓는다든지, 뭐 학위를 딴다, 자격증을 딴다,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을 쌓는다, 뭐 영어 공부를 한다, 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힌다,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은 누가 나에게서 앗아갈 수도 없고,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, 그렇게 내 몸 안에 고스란히 남는 것,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,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한 나, 더 대단한 나를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해야 이 배우자 외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배우자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. 내가 사회생활을 했더니 이 일이 너무 재밌어. 내가 공부를 했더니 막 자격증도 잘 따고 막 능력이 생겼어. 그러면 사실 배우자가 하찮게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. 그때 더 배우자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고 더 내가 이겨내기가 쉽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아이들 챙기기입니다. 우리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뭐 이혼 이런 걸 막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의 그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의 복리가 우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애들 밥이고 공부고 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애들한테 막 내뱉으면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돼요. 저 또한 그랬었고요. 그래서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아이들을 챙긴다는 것이 뭘 더 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. 해서는 안 된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 상대방 욕을 한다든지 애들한테 엄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혼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혼할까 말까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넘겨준다는 것이 언뜻 봐서는 니들이 선택해, 니들 의견에 엄마가 따를게 이렇게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그 선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셈이거든요.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을 정말 고심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. 또 아이들에게 뭐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를 못 해줘서 걱정인 분들은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. 따뜻하게 눈이라도 한 번 더 맞추고, 따뜻하게 말 한마디 더 걸어주고, 세심하게 챙기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정서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. 너무 막 엄마 편을 들어달라 막 이렇게 호소해서도 안 되는 거죠. 단지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.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가정을 지킬 거고 너희들은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. 이 정도 말이라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거예요. 바람 피운 배우자와 살든지 이혼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배우자의 바람을 겪고 나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궁극의 해결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바람 피운 배우자와 살기 위해서도 더 내가 독립적인 마음, 더 내가 멋진 어른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.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죠.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바람 피운 배우자와 산다는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이 배우자로부터 독립해서 멋있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데요. 이 인간이 제가 이번에 넘어간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번에 넘어갔는데 다음에 바람을 피우면 그때는 어떡하죠?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시는데요. 이번에 바람을 그냥 넘어가서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
그 포커스를 나에게 두고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. 아, 내가 그동안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.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좀 더 독립적인 사람,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이 뭔 지랄을 하든 간에 나에게 별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만약에 2년 후, 3년 후에 이 사람이 또 바람을 피웠어?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이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나에게 집중을 해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 인간으로 인해서 망치지 않고 살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.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